증권가에선 카카오페이지의 기업 가치가 5.5조가 아니라 10조 원 이상이 아니야? 아니 이거 10조, 15조도 될 것 같은데? 그런 추측들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지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카카오의 주가가 정말로 많이 올라서 바로 얼마 전에는 시가총액이 30조가 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시가총액이 30조 원이라고 하면 정말로 얼마나 큰 돈인지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바로 카카오가 평가받는 기업 가치가 우리가 정말로 잘 알고 있는 그런 글로벌 대기업들, 현대자동차나 SKT, 포스코와 같은 그렇게 큰 규모의 회사들보다도 더 높은 기업 가치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기업 가치가 오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카카오의 기업 가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요. 우선 카카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은 이런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아직도 카카오를 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 좀만 기다려봐. 불과 8개월만 있으면 시가총액 100조는 간다니까? 또 이런 재밌는 논리를 남겨준 사람도 있었는데요. 야, 한번 확인해봐. 구글은 시가총액이 1000조인데 아직 카카오는 시가총액이 30조밖에 못 온 거야. 아직도 높아져갈 주가가 무궁무진하다고. 그런데 당연히 이런 의견들 속에는 긍정적인 의견들만 있는 것은 아닌데요. 실제로 벌어들이는 영업이익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어떻게 현대자동차나 SKT 이런 거대 우량 회사들보다 높은 평가를 받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이런 의견들도 많이 주셨습니다. 이렇게 카카오의 기업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고 또 논란이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 중 하나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단일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아니라 현재 기준으로 무려 97개의 계열사를 가진 그런 거대 복합체적인 회사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카카오의 계열사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원체 다양하고 또 서로 전혀 다른 산업군에 위치해 있어서 현재 카카오가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또 앞으로 미래 전망은 어떻게 될지 이런 이야기를 단순하게 하기가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해 드리면 코카콜라의 경우에는 매출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것이 단일 제품 코카콜라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콜라 이외에도 대부분의 사업을 음료 산업 영역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를 분석할 때 음료 산업에 집중한다고 해도 그 회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카카오는 코스피에 상장된 이후에 거의 매달 하나의 회사를 인수해왔고요. 지금에 이르러서는 97개의 회사를 거느리고 있어서 아니 도대체 카카오란 회사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또 비전은 어떻게 분석해야 될지 어려움이 있어서 또 한번 그 기업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큰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카카오의 특성 때문에 카카오라는 회사를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위해서는 카카오 산하에 있는 97개의 모든 계열사는 아니더라도 그 중에서도 카카오가 가장 애지중지하는 그런 사업부 또 미래가 정말로 기대가 되는 그런 계열사들 그런 세부적인 모습들을 꼭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가장 먼저 카카오가 정말로 애지중지하고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 분야는 바로 카카오의 금융 섹터인데요. 자체 평가라고는 하지만 카카오뱅크가 무려 8조, 카카오페이는 무려 7조에 이르는 그런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저희가 가끔 급할 때 택시를 이용할 때 사용하는 카카오티가 소속되어 있는 카카오 모빌리티 사업부가 약 6.8조 원의 평가를 받고 있고요. 또한 저희가 만화나 소설을 볼 수 있는 카카오 페이지가 5.5조 원의 평가를 받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카카오가 가진 97개의 계열사들의 기업 가치를 합하게 되면 무려 35조 원에서 40조 원에 이른다는 그런 계산이 나오는데요. 이러한 숫자는 저희가 방금 말씀드렸던 카카오가 가지는 시가총액 30조 원보다도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아니 그럼 카카오가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다고? 카카오 주식 당장 사야겠다. 그런데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이 있습니다. 카카오가 대부분의 주식들을 소유하고 있고 또 상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외부로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계열사의 경우에는 기업 가치를 평가를 할 때 카카오가 내부적으로 기업 가치를 평가한 것에 대한 정보에 의존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 조금만 생각해보면 계열사란 것이 다 결국 자기 새끼들인데 제3자가 평가하는 것보단 조금 더 우호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어머님이 아이고 우리 아들 잘생겼다 공부 잘하네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것처럼 말이죠. 실제로 카카오의 계열사들 중에서 카카오M이란 회사가 있는데요. 예전에 아이유가 소속되어서 굉장히 유명했던 로엔 엔터테인먼트가 카카오에게 인수당하면서 이름이 바뀐 바로 그 회사입니다. 바로 카카오M. 카카오는 이 계열사에 대해서 약 2.8조 원 정도의 기업 가치를 지닌다고 발표해 왔는데요. 그런데 카카오가 그렇게 발표를 하고 난 이후에 카카오M을 통해서 투자를 유치해야 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투자를 유치해야 될 때에는
외부의 투자자들이 그 회사를 자세하게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가 정말 공정하게 매출이나 영업이익과 같은 자료를 공지했고, 그때 나온 카카오M에 대한 평가 금액이 약 1.7조 원이었습니다. 기존에 카카오가 발표했던 그 금액보다는 다소 낮은 금액이었죠. 자기 계열사인 경우에는 더 좋은 평가, 더 우호적인 평가를 바라는 그런 회사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크게 이상하다고 생각되진 않아요. 그런 게 오히려 사람에겐 당연한 심리일진데, 오늘의 주인공 바로 카카오 페이지에게는 정말로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카카오가 공시한 자료에 따르면 카카오 페이지를 약 5.5조 원 정도의 기업 가치를 지닌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카카오 페이지의 성장 속도가 정말로 말도 안 되게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증권가에선 카카오 페이지의 기업 가치가 5.5조가 아니라 10조 원 이상이 아니야? 아니 이거 10조, 15조도 될 것 같은데? 그런 추측들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카카오 페이지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아시는 선생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카카오 페이지는 소설이나 만화뿐만 아니라 드라마, 영화까지도 그렇게 폭 넓은 컨텐츠를 즐길 수 있는 플랫폼인데요. 아니 요즘은 유튜브 같은 동영상 플랫폼이 대세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이런 카카오 페이지 실적을 보면 굉장히 빠른 매출 성장세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최근엔 이런 카카오 페이지의 성장에 조금 이상한 기류가 포착되었는데요. 그런 이상한 기류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가장 최근에 카카오 페이지의 주력 컨텐츠 중 하나인 웹툰이 우리나라나 아시아 국가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선 이런 전 세계적인 관심에 대한 증가를 눈여겨보는 이유는 바로 넷플릭스의 선례 때문인데요. 넷플릭스의 경우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른 것은 다들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넷플릭스의 주가가 크게 뛰어오른 그 배경을 살펴보면 되게 재밌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바로 빨간 네모에 보이시듯이 넷플릭스가 미국 전역을 전역할 때에는 주가의 상승이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사실 미국을 장악한 것은 기술 회사로서는 정말로 대단한 성과인 것은 맞으나, 아무리 그래도 전 세계에서 미국 시장만을 지배하다 보면 그 시장 규모가 한정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넷플릭스가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아시아, 호주 이런 전 세계 다발적으로 여러 대륙을 통해서 통할 수 있는 플랫폼이란 것이 입증되자 주가가 정말 말도 안 되게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컨텐츠 플랫폼 회사의 주가란 것은 현재 벌어들이는 돈도 중요하지만 그 플랫폼이 가진 컨텐츠가 전 세계로 팔릴 수 있을지에 대한 물음도 굉장히 중요한 셈입니다. 가장 최근에 카카오 페이지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높아진 이유는 이런 카카오 페이지의 컨텐츠들이 전 세계적으로 통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굉장히 커져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의 가요, K-팝이 전 세계에서 크게 인기를 얻고 있는 것처럼 카카오 페이지의 주력 컨텐츠들인 소설이나 웹툰 등도 전 세계에서 K-스토리로 판매될 수 있지는 않을까? 이런 희망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 희망이 펼쳐질 수 있을까요? 카카오 페이지는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당장에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컨텐츠 비즈니스를 진행 중인데요. 바로 일본 웹툰 시장에서도 피코마라는 서비스 이름으로 업계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2020년 6월에 들어서는 사상 처음으로 업계 1위를 점하기도 했는데요. 그렇게 일본에서 런칭되고 있는 피코마를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카카오 페이지가 운영하는 이런 피코마의 컨텐츠들은 컨텐츠의 40%가 사실은 한국의 소설이나 웹툰을 원작으로 한 그런 컨텐츠들이 판매되고 있다고 하네요. 피코마에서 이런 카카오 페이지에 한국 컨텐츠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스토리, K-스토리가 전 세계적으로 판매될 수 있진 않을까? 그런 기대가 커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카카오 페이지의 서비스 피코마의 경우에는 연 매출의 성장률이 약 242%. 아니 연 매출이 5%, 10%만 성장해도 준수하게 성장하고 있네라고 할 텐데 30%, 50%도 아니고 100%, 200%씩 성장하고 있으니까 그 기세가 정말로 놀라운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K-스토리가 지금까지의 성장도 정말로 고무적이지만 앞으로가 더욱 주목되는데요. 그 이유는 이런 소설이나 웹툰 등을 기반한 컨텐츠들이 이야기가 너무 재밌고 탄탄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만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영화들처럼 2차, 3차 저작물로서 그 부가가치를 훨씬 더 크게 창출해낼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입증되었기 때문인데요. 사실 조금만 되짚어보면
저희가 웹툰의 그 스토리에 얼마나 매료되어 있는지 기억해낼 수 있는데요. 바로 한국 영화에서 역대 흥행 순위를 살펴보면 그 10위 안에 2편씩이나 웹툰을 기반으로 한 영화가 떡하니 등재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재미삼아서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1000만 영화를 무려 2편이나 배출한 웹툰 신과 함께의 원 저작자 주호민 씨는 이런 영화의 성공으로 무려 한남동에 건물을 구매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성공들이 연거푸 일어나게 된다면 소설이나 웹툰의 창작자들에게도, 그리고 카카오 페이지와 같은 그런 컨텐츠 플랫폼에게도 막대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 페이지가 가진 그 잠재력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는 이렇게 소설이나 웹툰을 기반으로 해서 2차, 3차 저작물들을 통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지난 14년 동안보다 오히려 앞으로 4년 동안 더욱 많은 프로젝트들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컨텐츠들의 힘은 1년, 2년 카카오 페이지가 더욱 힘을 쌓아나가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갈 때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계획들은 저희가 모르던 사이 착착착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카카오의 분석 리포트들을 통해서 지분 관계도를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굉장히 뜬금없는 회사 이름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네오바자르? 그게 도대체 어떤 회사지? 들어본 적이 없어 하실 수 있는데요. 네오바자르는 바로 인도네시아에서 웹툰 플랫폼으로 1위를 달리고 있는 회사입니다. 카카오가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그런 지적재산권, IP 컨텐츠를 통해서 더욱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인 웹툰 시장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네오바자르의 경우에도 2017년 인수 당시에는 매출이 약 80억 원에 불과했는데 불과 2년 만에 2019년에는 매출을 400억으로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카카오 페이지가 가지는 그 지적재산권들의 영향력, 컨텐츠의 힘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 페이지는 해외 여러 지사들을 설립하여서 컨텐츠 플랫폼의 해외 진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이런 카카오 페이지의 모습은 마치 넷플릭스가 자국 시장 내에서 시장 지배력을 확보한 다음에 전 세계를 상대로 컨텐츠 비즈니스를 펼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성장하는 그런 모습이 떠오르는데요. 정말로 그런 카카오 페이지의 원대한 비전이 성공할 수 있다면 넷플릭스나 디즈니와 같은 그런 글로벌 컨텐츠 기업들과도 적어도 단기간에 넘어설 수 없을진 몰라도 최소한 경쟁 구도 안엔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 해외 진출하고자 하는 카카오 페이지가 현 시점의 시가총액을 약 5조 원에서 10조 원 정도로 평가받는데요. 이미 해외 각국에서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넷플릭스나 디즈니의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200조가 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만약에 카카오 페이지가 컨텐츠 플랫폼으로서 힘을 내서 이런 넷플릭스나 디즈니와 같은 그런 플랫폼들과 경쟁 구도 안에 들어갈 수 있다면 아무리 적어도 경쟁자인데 시가총액이 30조나 50조 정도를 꿈꿔볼 수 있지 않을까요? 카카오가 얼마 전에 시가총액을 30조 원을 넘어섰지만 이런 카카오의 원대한 비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카카오의 주가가 너무 싸다, 아직도 훨씬 더 많이 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카카오 페이지뿐만 아니라 다른 계열사들의 잠재력도 포함해서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원대한 꿈을 꾸는 카카오 페이지한테 장밋빛 미래만이 점쳐지는 것은 아닌데요. 카카오 페이지에게는 넘어야 할 정말로 강력한 경쟁자가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네이버 웹툰입니다. 네이버 웹툰은 놀랍게도 우리나라 웹툰 시장에서만 절대 강자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100개나 되는 나라에서 업계 1위를 다지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 사실을 저도 기사에서 접했는데 정말 100개국에서 1등인 줄 몰랐네요. 아마 앱스토어로 앱을 다운받은 숫자를 기준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정말 경이로운 숫자죠. 이런 네이버 웹툰의 성공을 바라보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네들 영상 플랫폼 시장에서 어떻게 됐는지 안 봤어? 유튜브가 다 씹어먹었잖아. 유튜브 말고 영상 플랫폼을 즐기는 사람이 누가 있어 요즘에 도대체? 웹툰도 유튜브랑 똑같이 1등 플랫폼이 아니면 아무도 안 가는 그런 플랫폼이 되어버릴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실제로 특히 이런 영상 컨텐츠의 플랫폼들을 살펴보면 유튜브의 점유율이 정말로 말도 안 돼서 순위를 매기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게 느껴질 정도로 정말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 웹툰이나 카카오 페이지나 결국 기업의 핵심 가치는 컨텐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컨텐츠를 네이버 웹툰에서 보다가 또 카카오 페이지에서 자기가 또 좋아하는 다른 컨텐츠가 업데이트된 것을 보면서 또 카카오 페이지로 옮겨가고, 저희가 마블 영화를 되게 좋아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디즈니사의 영화만을 보진 않잖아요. 저희가 좋아하는 다른 여러 컨텐츠들도 소비합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두 회사 모두 한국 회사이다 보니까 더욱더 선두 자리를 공고히 하고 두 회사 모두 끝까지 잘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것처럼 카카오는 97개의 계열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의 진정한 기업 가치를 알기 위해선 전부는 아니더라도 이런 주요 계열사들의 실적과 기업 가치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최근 2년, 3년 동안 급격한 성장세를 거두며 카카오 주가에 대한 기대를 크게 끌어올린 카카오 페이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카카오는 이런 컨텐츠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정말로 다방면에서 멋진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카카오의 다른 계열사에 대해서도 또 한번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도 재밌게 보셨나요? 우측 하단에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재밌고 유익한 영상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